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를 말한데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워싱턴의 유명 인사인데요. 아시아 평화재단 홍일성 이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근황이 어떤지,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활동 사항이 많이 제재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낸 책 이후로 이제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동안 지난 4년간 한국에 나가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한 10만 명 이상이 들었다고 하는데 또 그다음 강의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책을 출판하셨다는데 내용이 어떤 책인데요? 그 제목이 찾아야 할 동해, 네. 지켜야 할 독도인데 그 책 제목을 정하는 데 한 2년이 걸렸습니다. 보통 국내외에서 동해와 독도를 하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해는 찾아와야 하고 독도는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찾아야 할 동해, 지켜야 할 독도입니다. 예, 물론 뭐 수년 전에도 이제 워싱턴 버지니아 지역에서 그 동해 변기 그거를 이제 의회에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주역으로서 역할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버지니아 의회에 통과된 이후에 현재 어디까지 이게 상황이 와 있는 건지. 네. 동해 변기라든가 동해 표기. 우선 그 국내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교과서 내용을 바꾼다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가 2010년에 시작해서 2014년 이제 4년이 걸려서 버지니아주 하원 100명과 상원 40명의 통과 그리고 이제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서 2014년 7월 이후로 버지니아주 초중고 학생 130만 명이 이제 동해 표기를 자기 역사책에 지리책에 배우게 됐죠. 그 위에 여러 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러한 동해 표기 운동을 전개했지만 아직도 이제 더 이상의 결과는 없습니다. 왜 그 당시 이제 버지니아 의회가 통과된 이후에 이 뭐 인근 뉴욕주라든가 뭐 아니면 다른 주로 확산될 거라고 우리 동포들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물론이죠. 그 지금 확산이 안 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그 여러 개 주에서 의뢰가 왔을 때 제가 직접 가서 자문도 하기도 했고 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지역 내에 한인들의 연대와 소통 그리고 리더십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서 미국 주류 정치를 참여를 하고 그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이것이 통과돼야 되는지, 왜 이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역사적인 관점들이에요. 하다못해 우리 주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미국까지 와서 그리고 동해라고 하면 한국의 동쪽인데 주관적이지 않느냐. 예를 들면 동해는 한국의 동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의 동쪽을 얘기합니다. 그 버지니아에서 통과된 이후에 이제 버지니아 주 교과서에 그 동해 표기 이게 이제 게재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모니터링 해보셨어요? 그럼요. 우리가 그 통과하는 과정에도 그 학부모만 참여한 게 아니라 자녀들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모와 자식들 간에 같은 세대에서 한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공유한 것도 드문 케이스고 그를 통해서 또 가정의 화목도 이룩한 경우도 많고 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식들도 왜냐하면 이제 한류를 통해서 미국에 자라는 그 차세대 애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 같은 것들이 생겼다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미주 지역이나 이렇게 우리 본국 한국에 가서 이 동해나 또 독도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강연도 하시고 활동도 하실 계획이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그 목표 이 활동에 대한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그 찾아야 할 동해, 지켜야 할 독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해 독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많은 수탈을 당했지만 우리가 8.15 해방을 맞이해서 8.15 해방은 우리의 힘으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미국에 의해서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그 이념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70년 지난 오늘까지도 국내에 서로 이제 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건 뭐냐면 진정한 해방이라는 것은
그 남북한 통일이 돼야 되고 독도는 완전히 우리 땅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원래 오래된 고지도에 나오듯이 동해로 표기가 돼야 되고 종군 위안부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사과와 거기에 대한 적당한 보상 아니면 또 역사적인 그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박물관 같은 거 일본 내에서도 만들어지고 등등이 완결됐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로 경축할 만한 8.15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그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 미주 동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 감정적인 대응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은 한국을 공부하는데 한국은 일본을 공부하지 않고 무조건 부정적인 거로 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본도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한때 그렇죠. 강대국으로서 네. 그 있었지 않습니까? 1차 세계대전 때.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일본에서 배울 건 배우고 나쁜 건 나쁘고 네. 또 그 아시아에서 아마 가장 민주화된 나라를 뽑으라면 대한민국이죠. 네. 근데 오히려 비민주화된 나라가 일본과 같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민주화 상황 속에서 그런 우익이나 보수 극우 세력에 의한 그런 이제 행동들, 정책들, 의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본 전체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뭐 독도나 동해 문제는 이런 데서 접어두고 우리가 이제 한반도 정세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그 윤석열 신임 정부가 뭐 출범을 한 달여 앞으로 있거든요. 네. 근데 현재 그 인수위라든가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소식을 뉴스를 보면은 가장 그 우선순위로 이제 그 포커스 초점을 맞추는 게 경제 문제인데 그렇죠.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이죠. 네. 지금 대한민국 5초 만에 가장 큰 관심사는 네. 이제는 경제. 네. 경제가 밥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경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 이 대한민국의 사실은 뭐 소상공이라든가 자영업자의 경제가 많이 망가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 뭐 전 세계적으로 네. 다 같이 됐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임 정부가 좀 뭔가 복구하고 회복하는데 주력을 하겠다는 이러한 뜻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뭐 경제 정책을 갖다가 이제 주입한다는 얘기인지 어떤 뜻이에요, 그게? 그 뭐 세계 경제는 계속 변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한국은 성장하지 않으면 멈출 수밖에 없고 네. 아차 잘못하거나 어떤 외교적인 실수에 의해서 그 제3세계 네. 남미의 한 나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들 생각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새로운 그 뭐 4차 산업 발전 육성 뭐 등등 그러한 이슈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 이 해외 동포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지금 이제 윤석열 신임 그 정부가 내세우는 대통령 집무실 뭐 이전 이러한 문제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많은데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전에 광화문으로 이전한다고 했었던 거고 공약을 했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약 부분에서는 뭐 큰 하자가 없고 네. 단 좀 시간이 별로 없는데 너무 성급하게 지금 현안 문제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네. 이런 그 대북 문제 그리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 네네. 뭐 등등 지금 뭐 현안 외교적인 문제가 큰 것들이 많은데 네. 과연 그거에 꼭 우선한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그렇게 공약을 했었지만 그 시간을 갖고 5년 동안도 결국은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또 윤석열 신임 정부도 일단은 청와대에서 시작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업무상 다른 뭐 중요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실행에 옮긴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이러한 여론도 있는데. 공약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저희가 청와대 들어가서 1년 안에 네. 그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 네. 그거 하고 몇 달 안에 옮기겠다. 아직 대통령도 아닌데. 네네. 하고는 공약을 실천하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들의 여론도 이제 좀 나눠져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저 이사장님이 보실 적에는 과연 그 청와대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밖에 나와서 집무실을 밖으로 내서 일 하는 것이 그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는지 어떤 측면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보시는? 제가 볼 때는 그 현 정부를 자극하지 않고 네. 서로 인수인계를 잘해가면서 네. 대통령이 된 이후에 네. 이후에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뭐 집무실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 은 없을 것이고 네. 이제 그 타이밍이 문제인데 네. 그 첫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도 많은데 이 또 북한도 좀 올해 들어서 계속 그 뭐 단거리든 장거리든 미사일 실험과 또 핵 실험과 이런 움직임 지금 뭐 뚜렷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 문제가 이 남북 관계라든가 한반도에 아니면 국제 인구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보시는지? 그 미사일 실험은 어느 나라나 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북한도 뭐 매년 했던 것이었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최근에 발사한 네. ICBM. 네. 그거는 이제 4년 전에 모라토리움이라고 해서 네. 그 핵 실험과 ICBM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파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경악할 또 이 안보 문제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인데 네. 이제 아무래도 그 중국과의 미국과의 관계 네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세계 정세 속에서 그 북한 쪽에서 선택한 전략적인 그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우리 저 홍 이사장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새로운 그 윤석열 정부와 이렇게 해외 동포의 관계, 네. 이거는 역대 정부보다 무슨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러한 기조를 그냥 그대로 유지돼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선 공약 중에 네. 재외동포 재단은 외교부의 산하에 있는 단체고 네. 동포청으로 승격시킨다 그러면 청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외동포는 단순히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요. 교육부, 네. 국방부, 뭐 여러 가지 외교부 네. 이런 것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네. 특히 뭐 이제 우리 그 재외동포 특례법 통과하고 선거를 하면서 네. 그 투표하는 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오히려 투표를 못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버지니아 한의회장 할 때 그때 그 센서스 아니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 그렇죠. 네.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90%인데 실제로는 훨씬 적은. 네. 왜냐하면 거리적인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 변화 또 이중 국적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65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65세 이상이라는 거는 미국식으로 볼 때 에이지 디스크리미네이션, 네. 나이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활동적인 한 40, 50대도 활동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중국적법 같은 것도 고려하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뭐 십수년 동안 그 역대 정부들이 계속 뭐 재외 동포청 네. 그 설립을 막 강조하시다가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윤 당선인은 나름대로 어떤 그 자기 대시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 아무래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타이밍도 이제는 좀 늦었다 생각하는 부분. 그 대통령이 되려면 현안 문제 때문에 그 자기 공약을 지키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한국의 국민연금 같은 경우 보더라도 지난 24년간 보수 정권이든 뭐 진보 정권이든 하더라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보시면은 이제 그 북도나 동해 문제를 가지고 주로 이제 한국에 가셔가지고 뭐 강연회도 하시고 또 설명회도 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왜 미주 지역에서는 그 정도의 그 관심을 안 갖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은 또 미주 지역도 그 비슷한 이제 그런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제가 인위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네. 강의 의뢰가 왔을 때 그러니까 워싱턴에서도 제가 한 3번 정도 했었고요. 네네. 오하이오에서도 그쪽 3개주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적도 있었고요. 네네. 콜로라도에 가서 한 적도 있었고요. LA 가서 한 적도 있었고 텍사스에 가서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역사 바로 알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에 대한 요청이 오면 저는 뭐 어디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을 관계없이 요청에 의하면은 물론이죠. 모든 게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마지막으로 우리 이 신임 정부 출범과 또 맞물려서 해외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을 78년도에 떠나서 44년간 워싱턴을 굳건히 지키고 살고 있는데, 그렇죠. 한국의 경제 발전, 한륜의 문화 발전, 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올림픽과 뭐 평창 동계 올림픽 등을 통해서 한국의 국기는 엄청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은 이제 우리들의 미주에 살고 있는 그 민간 공공의학을 통해서 또 큰 역할을 했었는데, 네. 한 가지 아쉬움은 역대 대통령들이 죽거나 감옥을 가거나 네. 이런 것은 사실 우리들이 볼 때 굉장히 부끄럽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것인데, 이제부터라도 이제 그렇게 말고 초지일관하면서 그러한 일이 없고, 그리고 다른 존경받는 외국 대통령들처럼 대통령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낙향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좀 더 차세대나 아니면 다른 지도자들에 대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이렇게 활발한 그 시민운동가로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대통령이 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그 조직 주위에 있는 측근들이 잘해야 되는 그 어디서 그런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대통령 자체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초지일관하면서 시작과 끝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시고, 두 번째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올바른 참모진, 역대 대통령들 보면 인사를 잘못해서 청문회 등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의 의견들이 분열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인선을 통해서 인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측근 비리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검찰 개혁, 어떤 오랫동안 쌓이고 암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을 속 시원히 해결하고 수술하는 것처럼 그러한 개혁을 통해서 오픈된 소통하는 그러한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